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호재는 많이 터지는데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호재는 나오지만 리플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중요 내용과 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리플 9월달에 $5 간다라는 말이죠. 기술적인 분석부터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도, 그리고 RLUSD까지도 있어요. 이 네 가지 호재가 동시에 거론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겠죠. 정말로 XRP $5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또 한 번의 기대감만으로 끝나버릴 거냐?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차트입니다. 8월달 내내 지루하게 옆으로만 횡보하던 XRP가 많은 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계신 상황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지루한 횡보가 아니라 하락 쐐기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쐐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 페넌트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컵앤핸드, 장기적인 상승 패턴의 교과서 같은 모양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차트는 위쪽으로 열어줄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다만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2.6, 이 선이 깨지면은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 하락 중에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예민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그림이 열려있다면 그 다음은 정책이겠죠.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XRP ETF입니다. 지금 무려 11개의 자산운용사가 XRP ETF를 신청해둔 상황인데요. 카나리,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있는 회사들이죠. 미국 SEC가 대부분 심사 마감일을 10월로 잡았고,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가을 안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XRP ETF가 승인이 된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XRP가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인 거고, 이때부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ETF 하나만으로 $5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인데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죠. 리플 원장이 이 시장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RWA 자산이 25%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버트캐피털 $1억 넘는 펀드 조성하면서 XRP 원장 기반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온도나 오픈에덴 같은 이런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XRP가 단순 송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물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 차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LUSD입니다. 작년 말에 출시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시가총액이 $6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RLUSD가 결제 수단으로서, 또 대출 인프라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예 에이브의 새로운 대출 플랫폼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XRP 생태계의 달러 기반 결제, 대출 브릿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인 거고, 게다가 제롬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리스크 자산이 힘을 받죠. 코인 시장 전체가 반등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ETF에다가 RWA 그리고 RLUSD까지 XRP $5로 갈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ETF 승인 하나로 가격이 직행한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절반의 그림만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술적인 신호들, 온체인 데이터, 정책 모멘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야지만 $5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우리 신사채널에서 바라보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XRP $2.6 지지선 지켜주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4 이상 상승했을 때는 일부 익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그리고 만약에 XRP $5 돌파하면은 그때는 단순한 단기 랠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본격적인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요. 이런 ETF, RWA, RLUSD 이 세 가지는 XRP를 단순한 매매형 코인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바꿔가는 전환점들입니다. 이번 9월달이요. 가격만 쫓지 마시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읽을 줄 아시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지키고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XRP $5라는 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숫자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구조, 흐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 시장의 승자가 되고 끝까지 수익 쟁취하시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리플 타점이나 속보 호재 같은 것들 신사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월 만에 $10억 돌파를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CME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XRP 선물이 세운 기록인데요. 암호화폐 역사상 이렇게도 빨리 이렇게 큰 규모의 미결제 약정을 만든 자산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거래량이 많아졌단 말일까요? 아니면 ETF라는 제도권 무대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신호일까요? 잠깐만 뒤로 돌아가 보자면은 그 옛날 비트코인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2017년 당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열렸고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 시장은 점점 커졌고 그때부터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현물 ETF로 이어졌다는 거고 여기에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이지 무슨 ETF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선물 시장이 성장하니까 흐름이 똑같이 흘러들었어요. ETF가 승인됐고요. 제도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XRP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고 차이가 있다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겠죠. 불과 석 달 만에 10억 달러 이게 단순한 거래량이 아니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확실히 문이 열렸는데요. 로빈후드가 내놓은 마이크로 XRP 선물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기존의 CME 표준 계약은 자본 자체가 상당히 커야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분들께서 사실상 참여가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기존보다 75%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한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문턱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ETF 승인을 단순하게 규제 당국의 마음가짐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 SEC가 승인해주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ETF 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이 여부인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결국 선물 시장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ETF로 연결이 가능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XRP는 어떨까요? 3개월 만에 10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규제 당국이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거고 수요가 분명하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압박인 겁니다. 결국 이번 XRP 선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단순히 거래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ETF라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XRP 가격 전망을 넘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인프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의 가격 3달러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구조적인 변화인 거고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한바다에서 어둠 속의 등대처럼 믿고 가셔야 되는 거는 시장에서의 숫자만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미래를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ETF, 제도권, 그리고 새로운 자산 인프라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는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 눈앞의 파동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구조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긴급 속보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측에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내뱉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완전히 사람들 귀에 엄청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100만 달러는 엄청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단순한 가격 얘기인 건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홍콩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포인트겠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행사장에서 던진 전망 같아 보이겠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그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땠어요?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 다시 올라서겠다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도를 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위상도 많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규제 정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미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고 ETF 제도를 열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무기로 삼으면서도 결국에 자국 자본이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릭 트럼프가 홍콩 무대에 나섰다는 거고 단순한 정치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최고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업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결국에 이번 발언 자체가 이런 호재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 정치 무대, 금융 무대의 정중앙으로 올라섰다라는 본격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행사 VIP 티켓 가격이 무려 7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코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고 홍콩 정부가 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국제금융 허브 경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100만 달러 간다고 하네? 여기에만 꽂히십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0만 달러라는 심장을 울리는 가격 전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 국가랑 국가 사이에 맞붙는 패권 게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코 단순한 시장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변수가 됐다는 뜻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이 왜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두고 규제를 만들고 법제화를 계속 서두르면서 경쟁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그냥 투자자 몇 명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앞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길,
이걸 누가 설계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에는 금융 주도권, 더 나아가서 정치 권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트럼프의 비트코인 100만 달러 발언 자체가, 이게 숫자 자체가 자극적이겠지만 진짜 무게는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이제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투자라는 게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지금 그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알고 있으실 거고,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게임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국가랑 국가의 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이 자산이 세계 금융판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을 가진 투자자가 결국에 살아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했을 때 XRP 리플 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롭게 이번 영상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통해서 참고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예전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리플 같은 코인은 호재로 바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런 깜짝 대형 호재는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시장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발표 날짜까지도 미리 체크하고 달력에 적어놓고 캘린더 박제시키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발표되기 전부터 매수할 사람들이 이미 전부 다 매수했겠죠. 막상 발표가 나도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호재가 실제로 발표되면은 이게 전부냐, 이런 실망감들 때문에 매도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호재 속에 숨어있는 악재, 그리고 악재 속에 숨어있는 호재를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호재가 정말 알맹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전부 다 알려진 내용인지, 또 내가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발표 이후에 되려 단기 조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투자 세계가 늘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을 있는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움직이면 결국에 한 발 앞서 준비한 사람만 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을 잊지 마셔야 되는 이유이고요. 비중 조절과 그리고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를 지키셔야지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결국에 살아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은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업방 통해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